부자들은 경제신문에 읽는다 함께 하시죠. 한국투자증권 알면서 김성우 팀장께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초가의 정말 그야말로 공포스러운 시작이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낙폭을 두드러지게 더 넓히지는 않고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10시 구간이고요. 오늘 머니투데이 지면의 헤드라인을 보시면 여러분 조선업이 살아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 조명했습니다. 물만한 수주라고 표현을 했고요. 보릿고개를 넘어서고 세계 선박 수주 부분에서 7년 만에 1위 탈환이 유력시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올해 상반기 글로벌 이제 조선 수주를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을 제치고 또 우리가 몇 년 만에 또 1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보시면은 오늘도 7년 만이래요. 네, 7년 해양 만에 플랜트 수주가 기지개를 펴고 네. 있고요. 그리고 뭐 그동안에 좀 부재했던 아까 말씀하셨던 해양 플랜트 수주 현대중공업이 뭐 5천억 정도를 따냈다는 소식도 들려왔는데 그동안에 우리 현대중공업의 수주 목표를 지금까지 80% 이상을 달성을 예. 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현대중공업 지주가 이끌어주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좀 부진했던 삼성중공업까지 또 해양 플랜트 수주를 좀 더 어느 정도 만회를 시킨다면 올해 예상 수주 목표 달성 이후에 내년부터 실제적으로 그동안의 적자폭을 2분기까지도 기록했던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지속이 된다면 지금 주가 수준이 오히려 바닥권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수요일, 목요일, 자, 검은 이런 주 중후반에 코스피 급락, 2200선 장 시작하자마자 하회, 그리고 환율 급등 이야기하고 코스피 코스닥 급락에 코스피 시총 상위 2-3% 자, 줄줄이 하락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집중 첫 번째로 많은 전문가들의 증시 예견을 저희가 표로 준비했습니다. 투심이 일단 무너졌다라는 데에 대해서 저평가 외에는 반전을 꾀할 수 없다라는 게 시각인데요. 예측 어려운 불확실성한 장세라는 부분 코스피 52주 신저가가 180개를 넘어섰습니다. 저평가 외에는 반전의 계기를 찾을 수 없다. 특히 추석 이후에 상승을 예상했던 전문가들도 굉장히 난감해하는 이 표명인데요. 한국 증시를 이끌 만한 동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의 시각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8일 동안 변변한 반등 한번 못하고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초 체력이 무시되고 있는 장세다. 저평가된 것 말고는 반전의 희망이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마이다스 허페석 대표는 기술적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반등은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신흥국 주식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가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다음으로 현재 불확실성이 높지만 저평가에 대한 부분은 역사적인 레벨까지 내려왔다. 근데 문제는 언제 해결될지가 관건이다라는 거고요. 외국인이 주식을 파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매물을 받아낼 투자 주체가 없다. 수급으로 시장의 힘이 너무나 약하다.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고 신흥국 전반의 문제다라고 했고요. 자, 예상과 달리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고 중국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시장에서 버틸 수 있는 일부 종목만 살아남을 수 있는 어려운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저평가됐다라는 거 말고는 지금 한국 증시를 이끌 만한 동력이 없다. 이 부분에 좀 중론인 것 같아요. 예, 요즘에 이제 나오는 기사들 보면 PBR 1배 수준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더 낮아질 수 있다. 되나요? 예, 그럼 지금부터 슬슬 어떤가요?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원래 달러 강세 여파까지만 봤는데 이제는 중국 위안화 약세가 계속 지속되면 상대적으로 중국향 이 수출을 우리가 이제 올리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어닝 자체도 쇼크가 나올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장 취약한 것이 우리 이 대외 변수 문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미국의 무역 분쟁에 대한 해결이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반등 국면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근데 오늘과 같은 경우도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관세에 대한 추가적인 강도를 더 높이겠다고 오늘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우려감에 대한 이 증시의 변동폭, 투자 심리 위축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우리나라의 그런 이 체력이 약한 국내 증시의 특성상 이런 악재가 지속되면은 반등에 대한 상황은 사실 단기적인 스탠스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을 꼭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의 기본 공식과 투자 심리가 모두 무너졌다라는 점에서 이 변변치 않은 이 반등 맞게 할 수가 없다라는 이 시각에서 그 세계적으로 살아남은 업종이 무엇이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업종을 찾아라라고 했는데 이 기사에서 보면
대안이 될 수 있는 업종, 그래도 살아남는 업종, 그나마 덜 빠진 게 통신주입니다. 여러분, 비중을 늘려라. 이 배당, 5G 기대감, 이 업된 부분들 어느 정도 덜 빠지고 방어를 하고 있는 성격인지 함께 살펴보실까요? 하반기 통신 3사의 주가 추이를 보면 확실히 코스피보다 좀 덜 빠진 이 모습이고요. 통신주는 최고 코스피가 조정을 받으면서 함께 등락을 거듭했지만 방향만큼은 위쪽입니다. 2.5에서 4%대까지 달하는 일단 배당 수익률이 매력이고요. 5G 조기 도입 기대감과 유료 방송 구조 조정 수혜, 통신 요금 규제 완화 이런 여러 가지 나열이 되면서 기대감에 거기다 경기 방어적인 성격까지 부각이 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선호주 LG 플러스 그리고 SK텔레콤 비중 확대 추천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배당 수익률만은 보더라도 네. 이게 매력인데 또 방어적인 역할까지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대안이 되는 건가요? 네,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수급 쏠림 현상이 통신주에 대한 강세가 최근 오늘 들어서도 빠지지만, 오늘은 예. 빠지지만 어저께도 좀 계속 지속이 됐고,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대대적으로 5G 통신 장비에 대한 이 신규 설비 수요가 상대적으로 엄청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배당에 대한 매력도가 통신주뿐만 아니고 다른 종목들도 배당률이 뭐 4% 이상 나오는 종목들도 많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통신주는 지금 4G에서 5G 세대로 넘어가는 이런 설비 예. 투자 수요가 대대적으로 나오는 부분에서 배팅을 하는 요소들이 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분기 실적 자체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우수한 3분기 실적들을 LG 플러스를 비롯해서 그동안에 지지부진했던 실적 부분들. KT도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얘네가 부속으로 마지막으로 붙는 것들이 기존의 그런 기지국들을 이제는 임대 수익으로 돌리면서 예. 다각화된 수익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어떤 종목을 있습니다. 가장 보세요? 지금으로서는 사실 상승폭이 그래도 가장 적었던 KT가 오히려 안전적인 그런 우리의 배팅을 할 수 있는 기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일단 배당 수익률과 상승도가 그동안에 LG 플러스나 SK텔레콤은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이 주가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KT를 좀 더 그렇군요. 우수하게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살아남고 대안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데에 통신주 입을 모으고 있는 부분 체크를 해봤고요. 여러분 오늘은 주식시장뿐 아니라 환율시장도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환율이 1,140원대를 아마 넘은 네. 것으로 보이죠. 어제가 1,134원에 마감이 되었는데요. 연중체자치였잖아요. 예, 코스피 코스닥에 471개 종목의 신저가로 마감이 되었는데 자, 오늘의 환율 한번 보실까요? 1,140원대입니다. 환율이 올라갈수록 외국인들의 이런 투매 현상 계속 벗어날 수 없을 것 같고요. 달러 강세에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감에 이 원달러 환율 동향 이번 주에 많은 전문가들이 예의주시하라라고 했는데 오늘도 1,140원을 뛰어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기관이 코스피 코스닥을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어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공포 매물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조금씩 주식시장이 낙폭을 만회하고 있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오늘 수급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은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이 아침에 매도 물량에서 매수로 이제 전환되고 기관도 그렇고요. 기관도 매수로 전환됐는데 예.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의 미국 시장 대비해서 탈동조 현상이 가장 강한 이 지수대가 코스피 지수보다는 코스닥이었습니다. 오늘 그렇기 코스닥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수급이요. 저가 매수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나스닥 지수가 오늘 낙폭이 뭐 마이너스 4%가 되던지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코스닥 지수의 연동 현상은 이미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코스닥 지수 가운데에서 가장 크게 비중 차지하는 것이 바이오입니다. 예. 어저께 같은 경우도 코스닥 순매수 상위를 봤더니 HLB라든지 녹십자셀 이렇게 상당수 제약바이오주들의 외국인 수급 자체가 낙폭과대의 반발성 매수세가 조금 보여줬다는 점도 제가 봤을 때는 코스피 관련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보다
오히려 매력도가 이제는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도 여기 제가 이제 기사에서도 최근 들어서 이 공포를 사라 뭐 예. 이런 내용들로 이제 꾸려졌는데 거기에 따른 리노공업하고 또 고용 뭐 이렇게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또 저가 매수세가 좀 더 있었다는 점도 저희가 특징적인 이제 수급 현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적 괜찮고 또 수급이 살아있는 네. 종목들 살아남는 거 네, 찾아보자라는 네. 부분에서 서울반도체와 리노공업 얘기해줬습니다. 네. 낙폭과대와 실적 턴어라운드 기사에 봐도 수급이 그래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컴투스, GS홈쇼핑 말씀하신 고영, 리노공업 등 시가총액 그 종목들 안에서 조금씩 공포 매물을 사들이고 있는 종목들은 좀 덜 빠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체크를 해보시고요. 여기까지 볼까요? 부자들의 경제신문에 함께했습니다.